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 규제 당국이 중국판 우버 디디 추싱을 개인정보관련법 위반 혐의로 자국 내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상장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국가안보 위반 혐의로 조사가 개시된 데 이어 또다시 표적 수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농축수산물 물가가 12% 넘게 오르면서 일명 밥상 물가가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계란 공급량이 회복되고 작물 수확기가 돌아오면서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치가 또 상향됐습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과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 전망치가 현실화되면 코스피 상단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증권가에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매각을 위한 재입찰 결과 중흥그룹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격적 측면에서는 1차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임직원 처우 개선과 해외 사업 우발 채무 가능성에 대한 진술 보증 등 핵심 정성 평가에서 경쟁자인 DS 네트워크스 컨소시엄을 앞섰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오늘도 제한적인 움직임이긴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 상승분을 잘 유지해주면서 오후장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요즘 들어서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수급이 오늘도 좋은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 들어와주고 있고요. 순환매 장세 속에서 이제는 게임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들로 다음 바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으로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도 항공과 해운주들도 좋은 상황이라서 시장 전반적인 흐름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 마감 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며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런 강세 흐름 장 마감까지 이어가길 바라보면서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42% 상승한 3,29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13포인트 상승이네요. 다음 코스닥 지수 보시죠. 네, 0.86% 상승한 1,04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이고요. 포인트로는 8포인트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네, 기관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3,042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이 2,506억 원, 외국인이 471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죠. 네,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594억 원, 외국인이 1,355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이 1,770억 원 팔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우주항공 관련주, 게임주, 코로나19 관련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창투사, 제지주가 있습니다. 먼저 우주항공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섹터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주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이 SLBM 수중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주가의 상승 동력이 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화 시스템이 6.14% 상승한 18,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대규모 순매수 중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9.80% 상승한 5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된다는 소식도 있는데 그 소식에 더 강세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텔리안테크가 10% 올려 세우면서 66,600원 나타내고 있고요. AP위성 6%의 강세, 제노코까지 2%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게임주 살펴보시죠. 네, 게임주 지난주부터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강세 보유 섹터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M게임이 14.98% 상승한 11,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PC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의 지난 6월 중국 현지 매출이 2005년 서비스 이래 사상 최대 월 매출을 경신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M게임이 14% 올려 세웠고요.
카카오 게임즈 6.42% 상승하면서 7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작 게임 오딘이 모바일 게임 랭킹 1위를 유지하면서 주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넷마블이 2%의 강세, 넥슨GT가 4%, 한빛소프트까지 현재 2%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로나19 관련주 살펴보시죠.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로 나왔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4차 대확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 매트릭스 현재 16.79% 올려세우면서 15,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 진단하는 키트에 대한 국내 제조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강세 보이는 것 같고요. 신풍제약이 현재 17.29% 상승한 9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앞두고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트론바이오가 0.96% 올려세웠고요. 바이온이나 현재 6.06% 상승한 28,0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큐브앤컴퍼니까지 6%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시죠. 오늘 창투사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SBI 인베스트먼트가 0.56% 하락한 1,78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성창투 0.9%, TS 인베스트먼트가 1.75% 하락하면서 4,2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더스 기술투자의 낙폭이 큽니다. 현재 8% 낙폭 나타내면서 1,1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플랜티넷까지 현재 5%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제지주 살펴보시죠. 네, 제지주도 오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확산세의 제지 관련주들 상승세 보였는데요. 오늘 조정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제지가 1.26% 하락한 54,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무림 PMP 2.40% 하락한 5,69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깨끗한 나라가 1% 약세, 한창제지 3%, 페이퍼코리아까지 현재 3%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컴 MDS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6.97% 상승한 22,6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한때 상한가도 기록을 했었습니다. 메타버스 사업 가시화로 성장성이 부각될 거라는 전망이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컴 MDS의 자회사인 한컴 인텔리전스가 지난 1일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인 프론티스의 지분 55%를 인수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한 상황 이용석 캐스터가 잘 전해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또 여러분들의 기대감이 클 걸로 생각해서 저희가 2분기 실적 전망을 좀 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하반기에 좀 더 유망해질 업종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건설 sek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까지는 부동산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건설 업종이 좀 기지개를 펴지 못했다는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요. 하반기에는 주택 공급 대책도 마련이 되고 역시 여러 정치 테마주들과 엮이면서 건설주들 조금 더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주택 시장 전망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실적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또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이제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이 대출 규제와 같은 이러한 규제 일변도의 그런 주택 정책이 좀 이어져 왔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8월에 이제 8.4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이 정부의 정책이 기존의 이제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이제 공급 확대 정체로 본격적으로 이제 선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최근에 이제 대형 이제 일군 건설사들의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해 이제 8월, 9월 정도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10월 이후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 거의 지금 한 7, 8개월 가량 주가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이제 향후 이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현재 건설주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뭐 지표를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인허가 물량이라든지 주택 착공 면적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미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저치 수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향후 이제 분양 물량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주요 이제 6
개 그 대형 건설사, 즉 이제 1군 건설사들의 올해 연간 주택 분양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 올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약 한 36% 정도 지금 증가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최소한 40만 호에서 약 한 46만 호 정도 올해 이제 분양 물량을 주택 분양이 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만 호, 올해 뭐 일각에서는 또 50만 호 분양 추정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다소 좀 지연됐었던 그러한 물량들도 올해 또 내년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이제 분양 공급이 이제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선 현재 시점부터 이제 내년까지 이러한 건설업종, 특히나 이제 주택 공급 확대 사이클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러한 공급 확대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당분간 이러한 주택 분양 증가가 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택 분양 증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역시나 증가에 후행하는 이러한 건설업종의 주택 건축 부분에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근거가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망을 좀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실적까지 이제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주가는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주들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잠시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전고점 대비해서 이제는 실적 기반으로 해서 그 이상을 올라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뭐 최근에 작년 이제 10월 이후부터 이제 주가 상승은 이제 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요. 근데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이제 수주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이제 향후 이제 수주 잔고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좀 변동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상반기에 그 국내 건설 수주 및 주택 인허가 착공 지표 같은 그런 업종 지표가 지금 최근에 개선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지금 특히나 이제 국내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플랜트 쪽에서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가 상당히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러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해외 이러한 건설 모멘텀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현재 이제 국내 이제 내수 주택 경기도 지금 본격적인 이제 공급 확대 사이클과 맞물려서 향후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이제 해외 플랜트 수주까지도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지금 점진적으로 마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건설 업종의 주가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 건설업종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들 좀 주가 전망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 뭐 대표적인 이제 건설 업체들 한 세 가지 이제 1군 건설사들을 한번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 계속해서 지금 52주 신고가 랠리를 지금 오늘도 지금 52주 신고가 랠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 수주 지금 경쟁력이 상당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군 건설사 중에서 주택 수주 경쟁력이 가장 지금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올해 주택 분양 물량이 5만 2천 가구 정도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향후 이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따른 그러한 또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현대건설 아시다시피 국내 주택 시장에서 DH와 힐스테이트라는 이제 브랜드를 보유를 하면서 지금 투트랙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이러한 주택 공급 확대 사이클과 맞물려서 대표적인 좀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하반기 주택 매출액이 좀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인 주택 모듈과 더불어서 이러한 이니마가 지금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안정적인 주택 수주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신사업 성장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DL ENC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건설사 중에서 가장 좀 주가 상승세가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가파르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상당히 좀 증권가에서 좀 호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이제 DL과 DL ENC로 이제 건설과 화학 부분을 이제 분할을 하면서 DL ENC 같은 경우 주택 부분, 국내 이제 건설 주택 부분에 좀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올해부터 주택 사업의 본격 확대와 더불어서 향후 이제 디벨로퍼 사업자로서의 그러한 전략을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현재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과 GS건설 그리고 DLENC를 봐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보시는 건설 섹터 안에서의 탑픽 종목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중에서는 현재 시점 최근에 이제 가장 주가 상승 모멘텀이 가장 강력하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DLENC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권가에서 건설업종 내에서 이제 DLENC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DLENC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 편한 세상 브랜드와 그리고 아크로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국내 대표적인 대형 건설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사업 본격 확대와 더불어서 이러한 디벨로퍼 사업자로서의 그런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올해 그 2021년 주택 공급 목표가 2만 7천 세대 정도 수준으로 주택 착공이 이제 본격화되게 되면 이제 2022년 즉 내년에는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이러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 같은 이러한 국내 이제 비교 경쟁 이제 일군 건설사들과 대비해서 주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가장 좀 우수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 지금 현재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 PR이 한 4.5배, 즉 이제 5배가 채 안 되는 지금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주가는 좀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건설업종 내에서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주택 공급 사이클과 더불어서 공급 확대 사이클과 더불어서 이제 건설업종의 그러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DLENC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건설 섹터 안에서는 DLENC를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에 따른 건설 섹터에 대해서 실적 전망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요. 시청자분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번 주 이슈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이면 또 한 주간의 일정을 이렇게 짚어주시는데 또 이번 주는 실적 발표도 잠정 실적 좀 발표될 예정이고요. FOMC 회의록 공개도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들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합니다.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바로미터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 시장이 안 열린다라는 점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중국 차이신 PMI 지수가 발표가 납니다. 현재 중국이 계속해서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의 차이신 PMI 결국 월 초에 발표되는 이러한 지표들이 현재 시장에 있어서의 계속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을지 여부에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미국의 6월달 ISM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 PMI 지수가 동시에 발표가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을 무려 7.4%나
경제 성장을 하겠다라고 현재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6월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서비스 PMI 지수, 여기에 경제 성장에 대한 높은 기대감,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금리 상승에 대한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지 여부가 현재 시장에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월요일, 화요일 날 발표되는 것보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요. 일단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삼성전자죠. 현재 8만 전자에서 완전히 붙어 있듯이 움직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현재 증권사에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는 1분기 실적 9조 3천억을 뛰어넘어서 10조대의 실적을 과연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일부 공격적인 증권사가 예상을 하고 있는 11조대의 실적을 뽑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11조를 넘어서야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야만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힘을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10조대 정도의 예상치 정도의 실적이 나오게 된다라면 삼성전자는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서로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된다라면 삼성전자는 한 차례 7만 전자까지의 홍역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가 10조대로 나오면 9만 전자까지 다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보시는 시각이 강한데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적이 반영돼 있고 지수 영향력 또한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지금 쉽게 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실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분기 실적에 따라서 각 기업들의 일희일비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각 기업들의 실적들을 꼼꼼히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7일 날은 6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5월 달 무역 수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6월 달 무역 수지도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면 현재 강력하게 하방을 경직하고 있는 국내 지수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실적이 발표되는 수요일 이후에 목요일 날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따라서 또 다른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포지션을 여전히 현재 지금 완벽하게 구축해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에 따른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FOMC 회의록 발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록을 통해서 향후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실업률과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FOMC 회의록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9일 날은 G20 재무장관 회의가 이제 토요일까지 열립니다. 금요일, 토요일 열리는데 여기서 과연 지금 현재 펼치고 있는 재정 정책들을 어떻게까지 끌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금요일 날은 중국에 있어서 6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동시에 발표가 되죠. 중국과 미국이 현재 미치는 경제에 따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 지표들을 꼼꼼히 체크하는 그런 한 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짚어주시면서 전략들도 챙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용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또 오늘이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또 공개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도너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91.5%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덱스터부터 SM라이프 디자인까지 보시면요. 포트 제외되면서 덱스터가 15.9% 수익 내줬었고 네이버가 17%, S&P 15%, SM라이프 디자인 8.4%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네, TS 인베스트먼트 24.2% 수익 내주면서 목표가 달성했고요. 우성사료 16%, IHQ 12%, 보성파워텍이 12%, N게임이 10.1% 수익 냈었죠. 고령제약이 12%, 대성파이트 12%, 샘라이프 디자인 한 번 더 들어가서 23.5% 수익 내줬었고요. 제로투세븐도 11% 수익 내줬고 HMM이 20.2% 수익 구간에서 포트 제외됐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15.4%로 목표가 달성했었고 한전산업은 4.1% 구간에서 포트 제외됐습니다. 대성창투 손절가 터치됐고요. 네, 금호석유 한일네트워크스 손절가 터치했고 남해화학이 8.9%로 목표가 달성, 서암기계공업도 16.4% 수익 내줬습니다.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현재 세 종목 담겨 있고요. 메디포스 19.7%로 손실률 많이 줄였고요. 대상 7.7%, 고령제약도 0.4% 수익 구간입니다. 네, 이렇게 누적 수익률과 또 현재 포트까지 알아봤는데요. 현재 포트 AS는 잠시 후에 받아보고요. 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또 섹터가 엔터주들인 것 같아요. 오늘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주가 흐름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 이 엔터주들에 대해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 전망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터주들 가장 크게 수익을 버는 시점이 이제 하반기잖아요. 이제 특히 이제 12월 달에 콘서트라든지 공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주가는 선반영 된다라는 점에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앞당겨서 이제 관련 종목들 상승 흐름이 잘 나와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엔터주들 역시 컨텐츠 관련 섹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게임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라든지 영화, 음악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IP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그 음악이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드라마에 출연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참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엔터 섹터, 컨텐츠 관련된 섹터로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엔터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잘 살펴보시면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 뭐 사마네트웍스 드라마 만드는 회사들이죠. 뭐 CJ ENM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이쪽 관련된 섹터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뭔가 수치로서 정확하게 좋아졌습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은 딱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오전에 좀 반짝반짝하는 섹터들 같은 경우에 실적 시즌 진입 전에 일단 한 차례 시세를 분출하는 그런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들 알다시피 좀 큼직하고 굵직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엔터주들 지금 콘텐츠랑 결합해서 또 굉장히 좋은 시세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좀 걱정이 됐던 게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박진영 대표가 블록딜로 이제 주식을 좀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 좀 걱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좀 아랑곳하지 않고 잘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그게 제 생각인데 이거는 어디까지 그냥 제 생각인데 많이 판 게 아니잖아요. 네네. 뭐 지분을 뭐 대량으로 뭐 매각한 게 아니라 겨우 뭐 한 2점 몇 프로 정도 이렇게 판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크게 그 부분이 이제 이 종목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은 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봤던 부분이었고요. 사실 대주주가 지분 매각하는 건 분명히 뭐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업 자체가 꾸준하게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이고 거기에 소속돼 있는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뭐 변화가 크게 생겼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개인적인 용도로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이렇게 좀 현금 보유를 하는 관점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주가에는 딱히 그렇게 영향을 미칠 만한
지분의 수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아이돌 그룹들 많이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에스파라는 그룹도 SM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그룹인 것 같아서 앞으로 엔터주들 좀 하반기에까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현재 포트 AS 먼저 들어볼게요, 그러면. 네, 지금 세 종목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주가가 좀 강하게 좀 올라가 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네. 지금 그래도 오늘 뭐 메디포스트는 나쁘지 않게 그동안 얘기 드렸던 추세 전환하는 흐름이 잡혔습니다. 보시면 거의 6월 한 달간 그리고 5월 중순부터 해서 바닥을 잡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만큼 이제 추세가 한번 무너지게 됐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메디포스트 끌고 오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 6개월 넘게 도노리포트에서 최장기간 오래 머물렀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끝까지 이 종목에 대한 AS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 시점까지 이제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장기 하락 추세선 고점에 이제 이렇게 놓여 있는 부분인데요. 요 라인을 지금 그저께 한 3일 전이죠. 목요일 날 돌파를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이렇게 살짝 눌림을 주고 오늘 아침에 상승 출발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제약바이오 섹터들 역시나 지금 굉장히 좀 괜찮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제약 섹터들 내에서 보면 기업의 그 실적이 꾸준하게 매출이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연 인구 감소가 이제 생겨날 만큼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고령화 사회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냥 고령화 사회가 아닙니다.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몸이 성하신 분들보다는 안 좋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추세를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에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중간지 정도까지는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4,000원 정도까지 일단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거고요. 34,000원의 저항 구간에서 한 차례 눌림을 살짝 받고 그리고 나서 34,000원을 돌파한다면 38,000원까지도 이제 상승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서 이제 이야기 드렸던 모멘텀은 뭐 카티스템 생산 공장을 이제 증설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쪽 약품에 대한 이제 확신이 좀 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이런 부분에서 좀 증가하는 흐름들이 하반기에 나와준다라고 하면 좋은 흐름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면역 세포를 활용한 면역 세포 치료제 자회사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다시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3개월에서 뭐 한 6개월 정도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이어져 간다면 굉장히 좋은 차트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봉이나 월봉 봤을 때 뭐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한 큰 파동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봉이나 월봉 거의 저점입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한 달 정도가 바닥을 다지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제는 다시 상승으로 추세를 돌릴 시점이니까 그동안 기다리셨던 분들 잘 보유하셔가지고 수익권까지 한번 잘 끌고 가보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눌림이 나오는 시점, 앞으로는 이제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음봉으로 눌리는 시점부터는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인데요. 대상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저점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뭐 20일 이평선이라는 뭐 좀 중요한 이런 이평선을 돌파해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고 최근에 이제 조정이 쭉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왔던 추세를 이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바닥을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자체가 굉장히 건실해요. 건실하고 실적도 굉장히 좋고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딱히 이상할 부분은 없다라는 거 그런 걸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저점 구간 음봉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분할로 모아가시는 전략 신규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겠다. 다만 시간은 조금 넉넉하게 잡아두시고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보령제약입니다. 보령제약은 이제 CMO 관련해서 백신 CMO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로 엮여 있는 상황인데요. 자회사인 보령바이오파마가 요번에 이제 러시아 백신 CMO에 컨소시엄 참가하면서 이제 관련주로 이렇게 엮이면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저희 한번 수익을 내고 나왔던 4월 달에 그때 한번 이슈가 됐었고요. 현재 지금 CMO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7월에 지금 보면 컨소시엄이 지금 현재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한국 코러스 컨소시엄하고 그 다음에 지금 휴온스 글로벌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 보령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휴온스 글로벌 컨소시엄 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거기서 일단 어떤 계약적인 부분이 좀 진행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좀 강하게 움직여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라든지 이제 백신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7월에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여전히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의 주가 상승은 좀 기대가 된다. 일단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실적은 일단 좋아질 거예요.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SK 바이오팜에서 생산하던 그 겨울 독감 백신 이제 생산 중단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코로나19 그 백신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그 SK 바이오팜이 1위 업체였기 때문에 2위라든지 3위 그 이제 뒤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자회사 바이젠셀이랑 보령 바이오파마 IPO가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자회사 두 곳에 대한 IPO도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기술적인 흐름에서는 저점을 잘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음봉으로 눌림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상당히 그림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약수익권이긴 하지만 음봉에서 여러분들이 신규로 접근을 하신다면 여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고점들끼리 이렇게 연결되는 추세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저항 상단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어떤 이슈가 불거지든 간에 IPO면 IPO 그리고 보령제약의 이제 위탁 생산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거진다고 하면 추세 저항까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때는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포트에 대해서 AS 보아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잘 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전략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주연 위원님과 이야기 나누시면서 전략 한 번 더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종목 상담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종목 상담 보내주시는 분들,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시크릿 강연에 당첨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로 보내실 때 시크릿 이렇게 세 글자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강연을 들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먼저 보내주셨고요. 종목은요, CJ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5만 원에 CJ ENM이군요. 매수가가 15만 원에 비중 20%입니다. 자, 이 종목 바로 상담 받아볼게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매수가 굉장히 좋으시고요. CJ ENM 현재 그 주유소 포트폴리오에 이제 편입이 돼 있는 종목인데요. 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15만 원에 드렸는데 그걸 보시고 매수를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굉장히 이제 매수가 괜찮으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18만 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었는데 18만 원 오기 전에 제가 요거 19만 원까지 일단 20만 원까지 볼 수 있는데 19만 원까지 일단 단계적으로 한 단계 목표가 상향했다라고 이제 이야기 드리고 영상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앞서 한번 이제 시세가 나와주고 거의 뭐 18만 9천 원까지 올랐다가 조정이 이제 한 이틀 정도 나왔었는데 5일 전에 이제 기사를 보시게 되면 네이버에서 네이버 플러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이버 멤버십인데요. 이 멤버십에 가입을 하게 되면 뭐 네이버 쇼핑할 때 뭐 다양한 혜택도 주고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CJ ENM에서 진행하고 있는 OTT 그 플랫폼이 있어요. 티빙이라고. 이 티빙을 네이버 플러스를 가입할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뭐 이커머스 기업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온라인 쇼핑을 하는 기업들 내에서 보면 뭐 지마켓 같은 경우는 뭐 스마일 클럽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쿠팡 같은 경우는 뭐 로켓 와우 회원들 뭐 이런 게 있고 네이버도 이제 이런 식으로 네이버 플러스라는 부분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아마존의 그 프리미엄 서비스를 따라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다양한 플랫폼을 서비스를 하면서 회원들을 좀 락인해 놓는 그런 효과로 좀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네이버가 지금 국내 1위 온라인 쇼핑몰 업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입자들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플러스를 사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CJ ENM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이 티빙이라는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네이버에서 이런 지분 수합, 투자를 갖다가 한 400억 정도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저항자리 돌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종목을 쉽게 매도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또 52주 신고가를 쓰고 있고요. 고점들끼리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 추세 저항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20만 원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9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무난하게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만 원 정도도 충분히 목표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정도 이제 저항 라인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의 한 절반 정도 매도하는 관점으로 해서 지금 상승하는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 상태로 쭉 보유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유소 보고 아마 매수하셨다면 감사하다는 의미로 이 시간에 또 종목 상담 보내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만 원대까지 잘 보유해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수익 잘 챙겨가시면서 기쁨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또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에코플라스틱 이 종목을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425원에 비중 10%인데요.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세상 친절하신 이주연 전문가님, 에코플라스틱 4,425원에 매수 10% 했는데요. 고점에서 사서 계속 내리는데 손절해야 될까요? 평단 낮춰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보내주신 그대로예요. 네. 고점에서 사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4,420원 이거는 좀 올랐다 내릴 때 샀는지 아니면 사셔가지고 수익이 났다가 지금 내려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관련주로 엮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단기간에 시세가 좀 강하게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기업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하는 굉장히 소형주예요. 그런데 1분기 실적이 51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4분기까지의 실적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차량 판매 실적이 호조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뭐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현대기아 자동차 이제 뭐 굉장히 판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적은 앞으로도 좋게 나올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뭐 고평가되었다라든지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단기적인 이슈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주로 엮이면서 시세가 단기간에 좀 분출을 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되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조정 폭이 조금 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마이너스 한 2.2% 정도가 되는데 한 8% 정도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열어두시고요.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있다는 걸 열어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박스권 돌파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도 열어놓고 보자라는 거고요. 지금 대선주들 같은 경우는 시작 시즌 돌입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 종목들이라든지 기존의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소강 상태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좀 대응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보유하신 종목을 절대 손절을 못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한 8% 정도 손실권이시거든요. 그렇다면 뭐 이대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 비중이 10%시니까 충분히 이제 조정이 나온 한 3,500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온다면 거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한 10% 정도 더 공략을 해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테마적인 관점보다는 기업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이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나는 테마주로 보고 접근을 했는데 이 기준을 하나 잡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3,85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으시고, 지금 오늘 저점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이 구간 이탈 없으면 보유하신다면 뭐 제 생각에 주가 반등 나올 때는 한 3,2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또 반등이 나와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200원까지. 네, 4,200원이죠. 네, 알겠습니다. 3,500원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하지만 3,850원 그 정도에는 또 손절해 보는 것도 두 가지 전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는데요. 아직 뭐 채택이 안 되신 분들은요, 계속 보내주시면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더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는 도너 리포트 또 신규 종목들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두 후보군 가지고 나오셨는데 어떤 종목들인가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일전에 한번 제가 주유소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목표가를 달성했던 종목인데요. 삼익 THK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전하면 어디죠? LG죠. 네, LG전자입니다. 네, LG전자. 네. 네, 그래서 삼익 THK하고요. LG전자 두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삼익 THK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때 이제 기계 장비 관련주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자동화 설비를 만드는 그런 기계들을 좀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이제 제조 장비도 있고 뭐 시험 장비 뭐 이런 부분들 다 있는데 홈페이지를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자동화 장비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뭐 자동화 공장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적인 측면은 사실 뭐 저평가되어 있거나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럼 이 종목을 보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이제 고령화 사회, 노령화 사회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지금 인구 절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장들이 전부 다 뭐 인건비 싼 곳으로 이렇게 다 옮기면 좋겠지만, 그런 곳에서의 또 인력을 교육을 하고 또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의 품질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공장을 이제는 옮기는 것보다는, 인건비가 싼 공장을 옮기기보다는 특히나 이제 이런 기계라든지 좀 정밀한 그런 작업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 인건비보다는 이 기계 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봇들이 생산을 하는 그런 사회로 이제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동화 공장, 뭐 자동화 로봇 하면 이제 뭐 사람처럼 걸어 다니는 로봇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뭐 이렇게 팔 하나 달려서 이렇게 이제 공장에서 이제 움직인다든지, 반도체 공장에 보시면 이렇게 자동화돼서 막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다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현재 이제 바닥을 좀 다져갈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조정이 나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런 그 고령화 사회, 인구 절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정부에서 그리고 대선에서도 이 차기 대권 주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정책으로 계속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미래지향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도 접근을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노려보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다음 종목인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 오늘 뭐 양봉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항권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고점끼리 연결되는 추세장은 벗겨낸 상황이지만 가격 저항이 17만 원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LG전자는 그동안 가전하면 LG 하고 이렇게 탁 튀어나올 정도로 굉장히 캐치프레이를 잘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식을 잘 심어놨습니다. 그만큼 뭐 품질도 굉장히 좋고 서비스도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냉장고라든지 TV 그러니까 백색 가전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모바일 쪽이 안 좋았어요. 그동안 계속 실적을 냈는데 2015년도부터 한 6년간의 적자를 냈던 부분 잘라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실적이 빠지던 부분이 이제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7월 7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둔 기대감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LG전자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7월 1일 날 출범한 조인트 벤처 기업이죠. 이파워트레인 이 부분에서의 앞으로 성장성까지 이제 장착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냥 가전 회사가 아닌 이런 그 전장 산업 쪽으로 이렇게 진출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계장비 제조 판매 업체인 3위THK 그리고 LG전자 가전 쪽이죠. 이렇게 두 종목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편입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이 종목 3시에 공개가 되니까요.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2박 60분을 승부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립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시크릿 세 글자 적어서요. 샵 0082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마감 2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